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역대 최고치 또 갱신했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아무래도 움직이는 종목들만 가다 보니까 지수가 움직인다는 것은 지수를 올리기 쉬운 종목이 간다는 거고 유동성이 꽉 차 있을 때가 아니면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아니면 기세가 좋은 시가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세가 좋은 종목들만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사실 이제 비교 우위를 따져보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나머지 뭐 중소형주하고 비교하면 같은 변동성이면 삼성전자를 선택하지 중소형주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몇백억도 환금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유동성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달리면 나머지 종목들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 뭐 이게 이제 같이 달릴 정도로 유동성이 꽉 차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당분간 재미가 없는데 이게 보통 한 달짜리 상승으로 봤을 때 뭐 7월은 지수가 올라도 재미없고 8월은 원래 재미없고 한 2달 재미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어느 정도 너무 확실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모두 현금화 하시기 바랍니다. 2달 동안 재미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인간 지표로서 반대로 갈 수 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재미없겠네 뭐 이 정도.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뭐 표현하자면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닥 지수도 재미가 없습니다. 변동성 범위에서 이제 뭐 변동성 상단에 왔으니까 거기에서 공방을 펼치는 건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한데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같은 변동성이면 더 안정성 높은 종목을 하지 이상한 종목을 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면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좀 재미없는 그런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는 그런데 뭐 종목으로 가면 또 더 재미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뭐 유수홀딩스 이게 살살 좀 불쾌해지려고 하는데 아무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딱히 근데 따져볼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신금속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뭐 빠질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단타 물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전일 단타 물량에서 오늘 키움증권이 얼마나 파는지가 관건인데 전일 매수한 키움증권의 양과 그렇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수 상위를 보면 키움증권이 오늘 순매도가 되게 많았고 한 15만 주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안 쓰던 거라서 전날 건 안 보이나? 하루만 보이나? 일자별 있다. 일자별로 키움 37만 주 매수를 했으니까 오늘 15만 주가 나갔다라고 하면 한 38만 주 되니까 15만 주가 나갔다 그러면 한 23만 주 정도는 더 매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요게 뭐 당장 이렇게 치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그 단타 물량의 손절을 받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단타가 들어와서 손절되고 들어와서 손절되고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요 유동성이 좀 채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한 며칠 이 물량을 소화하고 키움증권의 순매도량이 23만 주 정도 더 나와야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요거 채워질 때까지는 당분간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 보니까 뭐 유수홀딩스도 자사주 매입 이후로 뭐 매수세가 빠지면서 재미없는 흐름인데 제가 보유한 종목들은 공교롭게도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물론 이온 컴포텍은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온 컴포텍은 오늘 그래도 반등할 자리에서는 해줬습니다. 요거까지 깨면 진짜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좀 불쾌한 그런 흐름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조금 말아 올린 상태고, 그리고 뭐 쭉 살펴보니까 어떤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온 컴포텍이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차트 보고 했다가 잘못됐으니까, 물론 이 차트 보고 했다는 건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것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뭐 안 됐을 때 이런 본보기로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물론 근데 안 될 거라고 확신하고 제가 했겠습니까? 될 것 같으니까 했다가 안 될 수도 있는데라는 부분이 이제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지만 이게 흐름이 한번 깨져가지고 그냥 별 기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좋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 보는 거고, 그리고 NHN 복수 이거는 오늘 조금 내렸으니까 이제 봅니다. 거래량이 워낙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지금 거래량 보시면 최대 주주가 45.29, 자사주가 15.56, 네오플라이가 9.05. 그러면 한 70%가 이미 없는 주식입니다. 시장에 떠돌지 않는 주식이고 나머지 30%만 갖고 도는데, 요럴 때 거래량 보면 뭐 아마 대부분의 물량을 다 걷어 가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뭐 시중에 떠도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주주 운동을 해가지고 한번 또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참 이게 지금 사기도 애매한 가격을 아싸리 그냥 이렇게 내려와 주면 사가지고 뭔가 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르지도 않고, 참 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나가지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요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고, 요 변동성 범위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형태의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제너레이, 어쨌든 이건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제너레이는 말씀드렸듯이 요 11,000원대 매물이 많으니까 여기서 좀 매물 소화가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뭐 여기서 한 두세 달 재미없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다른 거 재미있을 때 얘가 재미없으면 참 좋겠지만 얘도 재미없고 얘도 재미없고 얘는 모르겠지만 얘 보유 중인 종목 대부분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상태. 그 재미가 없다는 건 내린다는 게 아니라 뭐 큰 변동이 없고 오르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태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솔고바이오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가도 603억입니다. 603억이고 앞으로 5년 동안 상장 폐지 걱정이 없는 종목, 그러면서 어쨌든 주가를 부양을 해서 시장에서 계속 자금을 조달해 왔던, 그것도 20년 동안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600억 상한가 한 번 더 치면 780억, 여기서 한 번 더 치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두 방 정도 더 치면 1000원대 중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뭐 어쨌든 나쁘지 않은 흐름, 뭐 아주 위기였지만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확인하기에 앞서서 혹시 이상한 댓글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예. 앞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상한 댓글 보면서 뭐가 문제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 삭제해버리면 되니까. 예. 근데 없었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 그 다음날 주가가 빠지니까 뭔가 빛이 발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예. 입에서 그냥 고개가 녹아버립니다, 여기. 괜찮은 것 같고. 모범이 되고자 희생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뭐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되면 이제 이런 본보기를 보여드리니까 나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 누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모범을 보여드리고자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영생금속 어제는 좋았지만, 그래도 뭐 내선 테마라는 게 결국은 관심에 따라서 관심을 받는 거고, 내년 대선까지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뭐 언젠가는 한번 크게 솟구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예, 콤텍 시스템 이따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뭐 당장은 모르겠지만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선에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식견이 굉장히 짧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렇게 이제 조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관심만 갖고 일시적인 관심만 갖고 잘 되는 경우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잘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대선이 인기 투표가 되는 건데 그런 일은 아직 없었으니까 예,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그래도 좀 유망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당선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관심을 받고 하다 보면 주가도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고, 예, 차트 패턴 좋은 책입니다. 어쨌든 시간을 많이 줄였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원 컴포텍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뭐 안 되더라도 전 모릅니다. 저 분명히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구글에서 주식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 치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사이트 stockpeople.net 여기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보시고 못 들어가시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예, 좀 갔으면 좋겠는데 참 골로 가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판단하셔서, 제가 뭐 다 옳지는 않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게 시장하고도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없으면,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유동성 장세로 이렇게 강력한 시장이 안 논다면, 그럼 이제 천천히 이렇게 계속 올해처럼 꾸준히 좋아서 한 몇 년 시장이 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짧게 좋으면 정말 아무나 다 수익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세가 되고, 이렇게 길게 좋으면 공부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장세가 되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요런 장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 4년 이렇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주식 말고 그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건축 쪽인데, 그쪽도 한 4년 정도 좋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주식이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면 부러지는 거지만 그냥 가면 한 3, 4년 계속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모르지만 친구분이 조금 잘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뭐 미래 ING 저도 조금 아는 종목이고 관심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돈으로 보상받으면 이게 쉬워지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 번에 어떤 사례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제 뭐 돈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뭔가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부연을 하자면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 다 좋아하고. 근데 저는 돈은 좋아하지만 공짜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는 돈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돈 받으면 예, 뭔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돈에 대해서 좋아하면서 또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상대방도 이렇게 돈을 좋아하실 거고 그러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시던 분들 10년 넘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 99만 원 하면 뭐 물론 평생은 아닙니다. 일정하게 1년인데 1년에 99만 원을 했었고 지금 안 합니다. 99만 원 내고 일정한 활동 뭐 출석 체크 정도만 하시면 매년 이거를 회비 없이 연장을 해 나갈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10년 넘은 분도 계신데 사실 이게 뭐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인터넷에서 글만 갖고 이렇게 99만 원을 낸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지 생각하면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돈 받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주식으로 따는 돈이 제일 편하고 좋고 진짜 제 돈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쟤는 돈밖에 몰라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전 돈은 좋아하지만 공짜는 싫어한다. 예, 명확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신 템버거 1000억대. 예.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수급의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이 피레침을 할 때마다 파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주주 운동을 했고 뭐 오늘 팔아서 수익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정도는 하시니까 물론 사례는 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도 안 되고 예, 어쨌든 근데 뭐 그런 인사들이 오니까 조금 파셨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흐름에서 매도를 했다면 누군가는 담았을 텐데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키움에서 얼마 한 38만 주? 키움증권이 38만 주를 담았지만 그거 외에 누군가는 뭔가 샀을 거다. 그리고 키움증권이 오늘 15만 주를 팔고 얘네들이 없어지는데 그럼 누군가 판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사가는 거다. 그러면 이 거래량을 봤을 때 못해도 이제 제법 샀을 것 같다. 어떤 주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걔들도 뭐 이걸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여기서 밑으로 팔 수는 없을 것이고 뭔가 위로 팔 텐데 그리고 대선 테마도 있고 회사도 뭐 좋고 뭐 그러면 한번 세게 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인 관점에서. 근데 단기간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이게 항상 돈 벌자고 하면 안 되지만 같이 즐기자 생각으로 이렇게 사셨으면 왠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마트, 예, 알겠습니다. 이마트가 오늘 근데 가격을 뭐 나쁘지 않게 샀습니다. 3조 4,400억? 지분도 80%로. 예,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재인 것 같고. 예, 뭐 약간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유로랑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이게 이제 앞에 그랬다고 또 뒤에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 전환사채 물량이 쏟아져도 안 내려간 걸 보면 뭔가가 있기는 있고 오랜 수렴 끝에 방향을 어쨌든 상승으로 잡았으니까 그거 보고 뭔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 가는 건데 없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종목들 한 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텍 시스템. 아이고. 컴텍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런 제가 저가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대박주는 결국 저가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저가주 보시면 이제 그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NE 능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현재 시가총액이 4,379억. 그러면 뭐 요거 찍었을 때 거의 한 대충 5천억 잡고, 그럼 얘가 이 정도 가격일 때 얼마였을까라고 하면 한 400억대 정도 될 겁니다. 시총이. 자, 이 정도 되니까 10배로 올려도 아직까지도 뭔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처음부터 시총 1조짜리를 잡았다. 이거 10조로 올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투입해가지고 나중에 그 위에서 팔아먹을 수 있느냐? 좀 힘들지 않나.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완주를 하고 계속 관심을 받는다면 나중에 대선 테마 해가지고 이게 1조짜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400억짜리를 1조짜리를 만들었다. 뭐 그게 자연스럽게 된 것도 있고 뭔가 양념을 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20배짜리가 나는 거지. 1조짜리를 골라서 20배 되면 20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프로그램 매도 얻어맞고 외국인 매도 얻어맞고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 작은 수익을 보시려면 대형주에서 그냥 시장 흐름을 읽으시면 되고 또 스윙하시면 되는데, 뭔가 한번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가주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가주 중에서 멀쩡한 애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뭐 다행히도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상당히 잘 골라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컴텍 시스템을 보면 컴텍 시스템은 내렸습니다. 항상 요 갭은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의 의지가 있네. 요걸 채우고 나서 이제 하락이 수습됐네. 이렇게 보면 되고, 아직은 의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니까 뭐 나중에 이제 유동성이 보강이 되면 조금은 오르겠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네트워크 통합, 시스템 통합 이런 식으로 ICT 쪽으로 하고 있고, 뭐 지금은 적자가 났지만 어쨌든 가치 대비해서 조금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 컴텍 시스템이 시세가 무너졌으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가치 대비해서는 뭐 큰 부담은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갭이 생겼고, 그럼 이게 올라가면서 갭도 채우고 요 하락 추세도 극복하는 요런 흐름이 나온 다음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런 흐름이 나온 다음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 해도 되지 않느냐?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덜 내린 부분이 덜 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저점도 안 왔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흐름 자체가 완성이 된 다음에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뭐 지금 상태로는 흐름은 깨졌지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기업 가치가 조금 있으니까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이 미래 ING. 네, 미래 ING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관심을 작년에는 갖고 있었는데, 왜 관심을 가졌냐면, 미래 ING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24%대. 그리고 예전에 이 박성균 외 1인하고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랑.
예, 그리고 여기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하고 뭔가 컨택만 된다면 실제는 19%밖에 안 되는 회사고,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았고, 지금은 이제 시총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891억이 됐지만 330억 할 때는 400억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400억대야. 근데 회사가 자회사 매각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순자산이 910억이 되어 있고 이제 주가가 거기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뭐 적정 주가 대비 절반 수준이고 이거 괜찮겠네라고 생각했지만 먼저 치고 올라가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어쨌든 이 회사가 실적도 이제 자리를 잡았고 부채도 거의 없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경영권 분쟁 요인도 있는데 이제는 저평가는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기세가 있으니까, 올라가던 기세가 있으니까 뭐 저평가 해소해서 멈추지는 않고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이제 추세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추세를 이걸로 잡으면 요거 깨기 전에 계속 갖고 가보는 거고, 좀 짧게 잡으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어쨌든 이 기준을 잡고 요거 깨면 정리해야지. 하지만 깨기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야지. 뭐 요런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예, 현금도 많고 굉장히 탐이 나는데 뭔가 소문에는 약간 양아치 같은 부분이 있다, 최대주주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기업에, 그러니까 몰라서 주주들을 홀대하는 그런 회사가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잘 알아서 홀대하는 그런 최대 주주가 있는데 요 미래ING는 후자가 아닐까. 근데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예, 이마트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인 것 같은데, 일단 인수 가격이 3조 4천억대, 3조 4천억대로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 재원 마련도 4조 원 할 때랑 비교해가지고 조금 부담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마트가 3조 4천억을 조달을 한다? 그리고 그걸 조달을 해가지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을 때 단숨에 2위로 올라섭니다. 이커머스 거래 기준 2위가 되고 1위인 네이버하고도 연결하니까 둘이 이제 합쳐가지고 27%, 23%가 되니까 50%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시장을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물류센터 2개가 있으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그거를 활용을 하는 부분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그리고 규제만 풀리면 언제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 다음 정권이 바뀌면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이마트의 정용진 회장이 약간 대통령을 비꼬는 듯한 그런 걸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로. 예.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또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게 어떤 문화시 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규제에 대한 좀 불만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인터넷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족친다고 해서 뭐 살아나지도 않고 전통시장이 점점 이제 명분이 더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업시간 규제를 푸는 순간 전국의 130여 개 이마트는 물류센터가 돼가지고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 하나도 안 하고도 쿠팡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쿠팡처럼 뭐 그런 신선식품을 구매를 해본 경험이 짧은 게 아니라 이마트는 이미 20년 이상 그런 신선식품들을 취급을 해왔으니까 훨씬 더
좀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랬을 때 뭐 쿠팡보다 이마트가 훨씬 낫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규제 하나만 풀어주면 되는데 그게 규제를 해야 될 명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수 금액도 지분 80%를 사는데 좀 부담이 적었고, 그리고 재원 조달도 갖고 있는 현금 1조에 파이낸셜 PF 자금 하고 네이버가 조금 보태고, 뭐 여차하면 삼성생명 지분 팔아서 또 조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면 주가에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 그랬을 때 이제 실적이나 적정 가격이 조금 주가가 거기에 수렴을 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단기간엔 재미가 없었지만 승자의 저주보다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것 같고, 롯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데 롯데가 3조 써냈고 이마트가 4조 써냈는데 실제는 3조 4천억에 가져갔으니까 뭔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수가. 그래서 단기 흐름은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인이 겹치기 때문에 모르지만 길게 보면 이마트가 저평가를 해소를 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카카오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오버슈팅의 끝인 것 같아서 끝났습니다. 이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시세가 거래량도 실렸고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1일선까지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요 단기 고점에 하고 요 중심선하고 해서 지지선이 강하게 좀 2개 정도는 있지만 요런 각도가 상향으로 되면서 뭔가 많이 좀 오버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긴 거 한 방 나오면 끝난다 했는데 이 긴 게 이 정도까지는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밀렸습니다. 거래량도 실리고. 요런 걸 봤을 때 좀, 그리고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 이제 차익 실현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만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단타 외에는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네이버까지 보면 네이버는 아직 오버슈팅이 나온 게 아니니까 조금 여유는 있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을 최근에 돌파를 했고 고점 돌파할 때 힘이 실리고 오늘 밀렸지만 비교적 잘 버티고 거래량도 이때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상승 후에 뜸을 들이고 2차 상승이라는 게 유효하기 때문에 흐름만 놓고 보면 카카오보다 나은 상태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와가지고 오버슈팅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죽은 음봉이 나오고 이랬으니까, 요거 감안하셔서 네이버는 아직 먹을 게 조금은 남아있고 카카오는 없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변동성 범위를 감안할 때 한 85,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고, 삼성전자가 지수가 지금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할 때 삼성전자의 어떤 역할이란 게 85,000원 정도까지는 가면서 지수를 한 번씩 들어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점점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다라는 거, 8만 원에서. 이게 이제 신규 개인 투자자들 매수의 힘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면 누군가는 또 매도를 하는 건데, 그 누군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개인 투자자들일 것이다, 오랫동안 물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서 어차피 삼성전자 외의 종목을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유동성이 담기는 항아리 역할을 하면서 다른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시장 전망은 유동성 장세가 내년에 오거나 아니면 올해 같이 해볼 만한 장세가 한 4, 5년 이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난 10년 동안 고생한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